히브리어 핵심 문법 해설 사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과에서 다룰 내용은 명사의 특성, 명사의 네 가지 종류, 제1 변화 명사, 연계형, 그리고 방향의 해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레바브,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레브라고 쓰기도 하고 레바브라고 쓰기도 하죠. 두 번째 철자가 베트 하나일 때도 있고 두 개일 때가 있죠. 하나일 때는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고 두 개는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뒤에 전미사가 붙어버리면 그 중복된 베트가 하나 더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밥, 마음. 두 번째 단어는 샬롬. 그래서 샬롬이라는 뜻은 이제 평화라는 뜻이죠.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모음입니다. 여기서 앞에서는 아라고 하는 모음이 나오고 두 번째는 오가 등장하죠. 샬롬.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평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세페르. 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첫 번째 액센트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페르, 책. 그 다음 단어는 보케르. 그래서 보케르,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악센트가 있죠. 보케르, 아침,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코텔, 살인하는 사람. 여기 보니까 모음이 붙어 있죠. 오하고 애가 붙어 있습니다. 오, 애가 붙어 있으면은 뭐뭐 하는 사람. 카탈이라는 뜻은 살인하다니까 살인하는 사람, 살인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마켈 가운데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마켈. 그 다음에 쉔, 이름이라는 뜻이죠. 쉔에는 또 최레가 붙어 있는 것을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여기 보니까, 아하고 해가 있죠. 카메체가 붙었다. 수스라고 하는 순말에 여성을 뜻하는 카메체가 붙어서 어떤 게 됩니까? 암말, 이렇게 되겠죠. 암말. 수사, 암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단어이네요. 나비,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나비라는 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또 여기 보면은 히렉과 요드가 있습니다. 순장모음이 되겠죠. 나비, 예언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제다카. 읽을 때 여러분 제다카, 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약에 보면은 정의와 공의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다카와 미슈파트가 있죠. 미슈파트는 사회의 보편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제다카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공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 단어는 동의어 반복으로 쌍으로 잘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샤나, 해라는 뜻이네요. 해. 1년, 2년 이런 해죠. 그 다음에 야샤르, 곧은, 올바른, 이렇게, 곧은, 올바른. 그 다음 단어, 바룩, 복된, 복되도다.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고, 우리가 복이 있다 할 때는 이제 수동의 뜻을 가지고 있겠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동의 뜻을 갖기 위해서 카메츠와
우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룩, 바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자켄, 자켄. 요거는 늙은 사람일 때는 장로, 늙은 사람이니까 자켄. 그 다음에 단어는 카베드, 카베드. 무거운, 심한, 무거운 거니까 카베드가 명사로 쓸 때는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로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보시면은 요드해, 와우해 네 개의 철자가 있죠. 이것을 신성사문자, 하나님을 뜻하는 네 개의 문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모음 붙어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발음할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는 그런 그 단어의 모음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 모음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발음이 야흐웨 이렇게 알려졌는데 야흐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의 밑에 히읗이 받침이 있죠. 우리 한국말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기는 그렇게 읽더라도 쓸 때는 우리가 보통 야외 때로는 야훼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요셉.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름입니다. 요셉. 더하다 하는 뜻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에 보면은 쇼올. 쇼올. 이제 쉐와가 다양하게 발음되기도 하는데 에보다는 어에 가깝다고 해서 쇼올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것은 스월, 음부,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니까 아직 죽어서 스월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가는 개념이 이제 구약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스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에베드, 종, 섬기는 사람. 액센트가 앞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자합, 자합, 금, 자합. 자합이 있는 사람은 금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합, 금. 자, 그 다음에 캐셉, 캐셉, 은, 캐셉, 은. 히브리어는 금과 은이라고 하는 게 수거인데 이상하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얘기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순서로 하는 게 관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옐레드, 옐레드, 소년, 얄라드라는 단어는 나타라는 데서 왔기 때문에 그거의 명사형, 낳은 아이,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셜라크, 셜라크, 어디로 보내다 또는 손을 뻗치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보내다, 뻗치다. 그 다음에 아흐, 아흐. 자, 여기 두 번째가 헤트죠. 해가 아니에요. 아흐가 아니라 아흐, 약간 센 발음이 되겠죠.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트, 바트, 딸이에요. 아들은 벤이죠. 벤, 바트, 딸, 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가돌, 큰, 큰 나라. 이렇게 할 때 가돌, 큰 사람. 고위, 민족, 나라.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히브리어 명사의 특징.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여러분이 여기 보니까 명사와 동사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는 명사고 요거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다바르, 다바르죠. 명사는 끝에가 이렇게 카메츠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동사는 파닥으로 돼 있어요. 그 앞에는 이렇게 똑같지만 두 번째가 파닥으로 돼 있으면 동사다. 카메츠 파닥. 그 다음에 카메츠 카메츠 명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 명사는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어근이 다바르부터 이게 세 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음절의 몸이 장몸이다. 동사는 단몸인데, 그리고 또 명사는 반드시 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형은 이제 기본형이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가지 않고 그냥 놓으면 이게 남성형이에요. 여성형은 어떻게 하느냐? 여성형은 이 남성형 기본형에 카메츠해 또는 타우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원형은 타우인데 그게 카메츠해가 됐고 다시 이것이 전미사가 붙었을 때는 타우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스라고 하는 순말에 암말을 만들 때는 어떻게 돼요? 카메츠 해가 붙었어요. 수사 이렇게 하면은 암말을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남성 복수는 어떻게 했냐면은 히렉과 요드와 맴 그래서 임 이렇게 읽히죠. 그 다음에 여성 복수는 어떻게 되느냐? 여성 복수는 잘 보시니까 여기서 카메츠 해가 나타나고 다시 이것이 변형이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복수 여성 복수의 꼴이 어떻게 되냐? 카메츠 해라고 하는 여성을 뜻하는 그런 전미어가 여성 복수를 뜻할 때 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성 복수일 때는 데바 림 그렇죠? 데바 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암말들 이렇게 예, 그 암말 순말에서 암말이 되고 다시 복수가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오트가 이렇게.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제 남성과 여성이 있고 거기에 단수와 복수가 있는데 쌍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쌍수는 이제 두 개를 뜻할 때 귀가 두 개이고 눈이 두 개이고 이럴 때 쌍수를 하죠. 그 쌍수의 중요한 전미사는 뭐냐? 여기 보니까 아임, 아임이 전미사입니다. 그리고 여성 쌍수는 뭐냐? 타임, 아임, 타임. 타임은 여기 타우가 여성이니까 붙었죠. 특별히 파닥, 요드, 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거는 여성 쌍수이고 타우가 없으면은 남성 쌍수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 타우가 해로 바뀌었고 또 전미사가 나타나면 또 해가 타우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읽은 대로 여기 보니까 순말 두 마리, 두 순말 하면은 수심이 아니고 수사임 이렇게 읽어나가고 두 암말 하면은 여기서는 쌍수, 여성 쌍수가 되니까 수사타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보니까 수사임 이렇게 전미사가 붙고 여기 수사타임 이렇게 전미사가 붙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에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과에서는 이제 여기서 제1변화 명사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문법책은 좀 더 짧게 핵심적으로 이제 보려고 해서 명사를 한꺼번에 모았는데, 명사에는 뭐가 있느냐? 자, 여기 보세요. 자, 제1변화 명사, 제2변화 명사, 제3변화 명사, 제4변화 명사.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제1, 제2, 제3, 제4라고 한 것은 각각의 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1변화 명사는 뭐냐? 그 종음절. 요거를 이제 얼티마라고 하는데 이것이 카메츠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다바로에서 종음절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카메츠로 끝났죠? 레바브 카메츠로 끝났죠. 근데 이제 여기 샬롬이라는 게 샬롬은 요 끝에가 오잖아, 그쵸? 그래서 카메츠가 없지만은 앞에 카메츠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1 변화 명사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형은 조금 이따 다시 보겠고요. 그래서
카메츠, 바로, 레바브, 샬롬 이렇게. 자, 두 번째 변화는 뭐냐? 마지막 음절이 쉐골로 끝나야 돼. 쉐골, 쉐골이에요. 그래서 이걸 쉐골 명사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보케르, 세페르, 멜렉 이런 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명사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액센트가 맨 앞에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쇄골 명사는 원래 단음절 명사였거든요. 그래서 보케르 아, 이 꼴은 원래는 보크루 이런 명사에서 왔고 세페르는 시프루, 멜렉은 말크 이런 단음절 명사에서 왔기 때문에 이 명사의 액센트가 맨 앞에 첫 번째 음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제3변화 명사입니다. 제3변화 명사의 특징은 조음절의 모음이 체레이다. 마지막 음절이 체레이죠. 이거는 동사의 분사, 능동태에서 파생된 명사로 볼 수 있다. 특별히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분사 능동태의 중요한 특징은 호텔, 오하고 에가 되는데 그 변형이 돼가지고 특별히 체레가 남아 있는 것이죠. 밑에 보니까 이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쇼페트 재판관이라고 얘기할 때 오에의 모음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동사의 분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막헬 이것도 분사인데 요거는 특별히 동사의 히필 분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쉐미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두 개의 단어이지만은 하나가 중복이 되겠죠. 쉐미라고 하는데 역시 최례가 있어요. 쇼페트 에가 들어가 있고 마켈 에가 들어가 있죠. 쉐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명사가 전미어가 모음으로 시작될 때 전 종음절의 모음이 유성세어로 바뀐다. 종음절이 아니라 종음절 앞에 있는 음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유성세어로 바뀐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쉐미 있죠? 쉐미라는 이름에 전미어가 붙으면 전미어가 이렇게 희렉 요드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앞 음절의 모음이 유성세어로 바뀌었다. 유성세어로 바뀐 것은 여기 쉐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3변화 명사가 끝에가 체례인데 전미어가 오면은 그 앞에가 유성세어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제4변화 명사입니다. 이 제4변화 명사는 이중 아인 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아인이 이중이란 더블, 중복이 된다는 뜻이죠. 왜 아인이라고 표기했느냐? 히브리어가 세 개의 철자로 이루어졌을 때 그 순서를 알릴 때 첫 번째는 페, 두 번째는 아인, 세 번째는 라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아인은 무슨 말이냐? 아인의 위치에 있는 철자가 이중되었다, 더블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 말의 의미는 두 번째 철자가 세 번째 철자와 똑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사변화 명사의 특징은 중복되는 두 번째 철자를 두 번 표기해 주지 않고 세 번째 철자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라 하면은 해, 레쉬 두 개밖에 없죠. 세 번째 레쉬를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요? 생략되었다. 암의 경우에도 두 번째 맴 이게 분명히 중복되는 것 같은데 생략되어 있다 하는 거죠. 생략되어 있는 맴이 언제 되살아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전미어가 뒤에 하나 둘 때입니다.
전미어가 오게 되면 원래 없었던 그 이중 철자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두 번째 철자에 경강점을 찍어서 아인이 둘이구나 하는 것들을 표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암 요거는 그냥 아인이 중복된 것을 표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실액 요드가 살아났다. 그러면 이것은 암이 해가지고 두 번째 맴을 중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맴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후음일 경우 어떻게 되느냐? 후음일 경우에는 경강점을 찍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모음을 보상해서 장모음화 시킨다. 예를 들어 하르에서 힐의 요드가 붙었다. 전멸을 붙이게 되면은 자 이것이 원래는 하르 힐의 요드가 되고 여기 아인이 두 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후음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길어지죠. 팔이 이렇게 앞몸을 보상하여 장모화시킨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제1변화 명사를 이제 좀 더 공부하는 거예요. 제1변화 명사는 뭐예요? 두 번째 카메츠가 붙었어요. 카메츠. 성수를 수수로부터 한번 가봅시다. 수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은 뭐가 있어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다. 그 다음에 수는 단수, 복수, 쌍수. 단수일 때는 아무것도 안 붙어. 여성일 때는 어떻게 뭐가 붙어요? 카메츠 해가 붙죠. 그 다음에 복수일 때는 어떻게 해요? 시렉 맴, 시렉 요도 맴, 그렇죠? 그 다음에 쌍수일 때는 아이매요. 이 파닥이 있어야 돼. 파닥 맴.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일 때는 오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쌍수일 때는 아, 이게 아차임. 쌍수 남성에다가 여성까지 붙었어. 그러면 이렇게 있죠. 타임. 수스, 수심, 수사임, 수사, 수소트, 수사타임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제1 변화 명사의 음원 변화는 첫 번째 복수의 경우에요. 복수는 어떻게 되느냐? 액센트는 어디로 가냐? 액센트가 종음절로 이동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액센트 바로 앞에 계음절은 장모음이 되고 그 다음에 전전 종음절 이렇게 이거는 유성시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다바르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러면은 어, 액센트가 여기 있죠. 그러면 복수니까 히렉 M 히렉 요드맴 임 그리고 자 액센트 다음은 길어지고 짧아지고 응?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비 나비임이죠 여기죠. 그러면 히렉비 이거는 뭐 순장음이니까 그냥 어대로 기죠. 요 앞에 게 짧아지죠. 토람 오트 토로트 제다카 제다코트 액센트 이건 바뀌는 게 없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길어지고 짧아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항상 이거를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세 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액센트 길어지고 짧아지고 길어지고 짧아지고 액센트 앞에는 길어지고 그 다음에는 짧아지고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뭐가 있어요? 예외적인 거. 네. 예외적인 거는 남성이
복수가 되는데 여성형 복수를 갖게 되고 또 여성이 복수가 될 때 남성형을 할 수 있어요. 가지고 들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관용적인 게 중요한 거니까 아부라고 하는 아버지의 복수가 아보트, 오트가 나왔어요. 여성형을 외웠죠. 홀이라고 하는 남성 소리의 복수는 콜로트예요. 콜림이 아니야. 콜로트. 샤나. 또 샤나는 여성이거든요. 근데 남성형 샤님으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1변화 명사의 연계형이다. 연계형. 연계형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연계형.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의 아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요 의가 붙었어. 그러면 사람과 아들의 관계가 어떤 거냐? 사람과 아들. 그럼 이건 절대형이에요. 근데 아들 옆에 사람의 이렇게 해서 붙었어. 이걸 연계형이라고 그래요. 그럼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어에서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읽어 나갈 때 아들이 있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운데 의가 있겠죠. 근데 의가 얘가 갖는 게 아니라 얘가 갖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사람은 절대형을 붙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연계형으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이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봅시다. 이렇게 자, 데바르 엘로힘. 그러면 요게 데바르는 말씀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러면 괜찮은데 요 데바르가 엘로힘에 속해 있는 수식이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절대형이에요. 그거에 붙어 있는 연계형 이 다바르는 연계형을 써야 되니까 연계형이니까 이게 결국은 긴밀히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원래는 다, 파, 루였는데 연계형이 되면 결국은 엘로힘 쪽으로 액센트가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딱 데바르 이렇게 연계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딱 봤을 때 다바르가 바뀌었지? 연계형이구나. 그럼 얘는 이해하고 연결해서 읽어야겠다. 그러면 데바르 엘로힘.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표시할 때 A는 절대형, B는 절대형, 연계형. 그래서 번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말씀과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긴밀하게 붙어야 돼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여기 보니까 소유격을 표현하기 위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형태론적으로 볼 때 형태라는 거는 우리가 본문이 막 액센트 때 왔다 갔다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미어가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뒤에 오는 단어와 한 단어처럼 읽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바로 엘로임인데 만약에 두 단어면은 그냥 다바로 엘로임 따로따로 하면 돼. 근데 붙어 있다. 그럴 때 앞에 다바르에서 뭐예요? 액센트가 사라지는 거죠. 연계형 단어의 액센트가 사라짐으로써 모음이 단축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개음절은 유성시어로 짧아지고, 자, 개음절은 짧아졌죠? 회음절은 액센트는 표현되어 단모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모음. 알죠? 이렇게. 그래서, 데바로 엘로힘은, 자, 이제 설명이 읽으면 돼요. 이거는 따로 말하지 않고, 의미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발음상으로는 두 단어가 한 단어처럼 읽는 거예요. 그게 연계형이에요. 그러니까 데바로 엘로힘은 한 단어야 하나님 말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연계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연계형을 만들려면 이 연계형에 붙어 있는 액센트는 사라지고 절대형에만 액센트가 존재하는 거고 멀어지면 짧아지고 쉐화가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연계형 오는 거를 이제 그때그때마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 5가지 특징을 적어놨어.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했냐? 개음절은 유성쉐화가 돼. 쉐화가 돼. 개음절에서 어떻게 해요? 연경이 될 때 어떻게 액센트가 앞으로 가니까
그리고 만약에 유성시하가 중복되면 지나면 어떻게 했어요? 앞에 거는 단모음이 되는 거죠. 해음절은 단모음이 되는 거예요. 어, 해음절은 단모음이 된다는 아까 얘기했죠? 아까 어떻게 했어요? 다바르가 어떻게 해죠? 두 번째. 자, 여기 가운데 여기 단모음이 됐죠? 그 다음에, 예, 파닥해는 아트. 원래 해에서 아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 모음은 파닥에서 액센트가 여기 아트가 되니까 액센트 없는 폐음들이야. 파닥으로 짧아졌어요. 남성 복수, 임은, 자, 여기 히끅 요드 맴인데, 맴이 사라지면서 최대 요드만 나옵니다. 이거 자주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연계형이구나. 그리고 남성 쌍수도 똑같아. 여러분, 이거 뒤에 가지고 볼 겁니다. 그다음에 타임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매임이 사라지고 체례가 되고 앞에 거는 요거는 체례가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오트는 어떻게 해요? 순장모매예요. 안 바뀌어. 근데 나머지는 요 뒤에 거는 계음절은 유성시어, 배음절은 단모.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한 번에 막 그 문법적인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여기 보세요. 바하 모트라고 하는 바하모트.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부해마. 부해마라고는 가축의 복수연계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앞에 베트와 해 몸이 쉐와와 여기 배와 해의 모음이 각각 어, 이제 유성시화잖아요. 유성시화 이렇게 하다 그다음에 아계열의 유성시화로 바뀌었죠. 왜 그러느냐? 이 하가 후음이기 때문에 합성시화인 택하다가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프 유성시화는 다시 상응하는 단모인 파다우로 그게 된다. 자, 이게 좀 복잡하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음.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게 부해마, 어, 부해마라는 단어가 이제 복수 연경이 돼서 아, 바하모트가 된 거예요. 근데 연경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연경이니까 앞에 있는 부와 해가 쉐화가 돼야 돼. 근데 쉐화가 돼서 요것도 쉐화, 요것도 쉐화인데 해에 붙어 있는 쉐화는 악계열이고 요거는 유성 쉐화였어요. 그러다가 요것은 요거에 상응하는 아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한번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자, 원래 부, 해, 마. 그렇죠? 자, 이게 어떻게 연계형이 되면은 요 두 개가 다 쉐화가 돼야 돼. 쉐화가 되려면 이렇게 되죠. 왜냐면 후음이니까 그 계열이죠.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게 복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트가 되지. 근데 얘가 또 바뀌어야 돼. 왜 두 개가 쉐화니까 이 쉐화가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앞에 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아계열로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하 모트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바하모트죠. 요게 뭐하고 똑같아요? 이하고 똑같이. 이하고 똑같죠? 이렇게 바뀌는. 이것이 이제 이걸 자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 몇 가지 명사의 연계형과 절대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 여기는 뭐예요? 절대형이고 이건 연계형이야. 남성 단수, 여성 단수, 남성 복수, 여성 쌍수, 다바르, 데바르 그죠? 끝에는 쉐와 앞에는 바다. 사파, 세파, 데바림, 디브레. 아, 끝에가 요드예요. 최대 요드, 디브레.
디브레, 세파타임, 시프테.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대 요드가 있으면은, 아, 연계형이구나.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계형에는 정관사가 오지 않아요. 뒤에 오는 절대형이만 온다. 그래서 절대형의 정관사가 있으면 그러면 연계형으로 형성된 단위 전체가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에 엘로힘의 하가 붙었잖아요. 그럼 이것이 여기까지 다 이 문장 전체에 정관사가 붙은 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의 하 그 말씀 그렇죠? 여기 연계형에다가 정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의 해 어디 어디로 이제 방향의 해예요. 방향의 해는 방향을 나타내는 점이에요. 원래는 이제 일격, 이격, 삼격 할 때 대격을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많이 사라지고 흔적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하냐? 방향을 나타낼 때 해가 붙어. 어떤 거냐? 하바이트. 자, 이게 원래는 바이트예요. 그냥 하바이트인데 여기 뭐가 붙었냐? 여기에 하메츠 해가 붙어가지고 하바이트 그 집으로 하하라 여기도 이렇게 됐죠? 산으로 리슈 올라 스올로 미츠라이마 애굽으로 그러니까 아자가 붙으면 어디 어디로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디에가 연경일 때도 보세요 연경일 때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베타 요셉의 집으로 그죠?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기도 미야밈 야미마 미야밈 뭐야 날들로부터 야미마 그러니까 여기도 날들로부터 날들로 그죠? 방향 어디로 하니까 아 이렇게 되죠. 시간의 방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러분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또 교과서를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특별히 요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연습하시고 잘 끝나면 다시 오가에서 만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히브리어는 그냥 반복해서 자꾸 하고 익숙해지면 입에 배면 저절로 되거든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원어를 읽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